모든 도시의 모든 공공정책과 건강도시 정책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건강도시입니다. 건강, 우리가 늘 화두로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과 덕담 인사를 할 때도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흔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건강도시가 우리들한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팬데믹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아프고 전염병에 걸리면 온 인류가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3년 후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100세 시대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 인구 92%가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과제를 우리 늘 일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도시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건강도시의 논의의 출발점은 아주 심플하지만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건강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 결정 요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사회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그 사회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러한 건강도시의 대두에 관해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두의 건강, 그리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유럽의 건강도시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건강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중심의 활동, 도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지방적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 리치먼드시에서 제시한 10가지 건강도시 정책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건강한 음식, 영양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장, 의료 서비스 접근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양질 주거 접근, 경제적 기회 확장, 안전의 이웃과 공공장소, 환경질 개선, 지속 가능한 개발,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 리더십입니다. 10가지 정책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의 모든 공공정책과 건강도시 정책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리치먼드시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공공은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도시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불균형적인 식생활, 그리고 수면 부족, 스마트폰 중독 등 생활 습관이 건강과 거리감이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대기질, 수질 등 취약한 도시환경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서 부족해진 신체 활동,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시스템, 또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된 의료 서비스 등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우리 과제에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건강에 대한 관점 변화를 과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건강의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물리적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관리 문제에서 질병의 예방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의 관리를 도시, 보건, 의료 차원에서 다뤘다면 이제는 도시환경 전반으로 확대돼야 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가 건강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보건소 중심의 조직 체계에서 이제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 부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체육과 말그물센터, 환경 등을 통합한 통합부서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건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를 편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 교통, 환경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수립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중앙정부 또는 대형병원 위주의 하향색 시스템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촘촘히 지역의료 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정 예방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출발선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 전용 도로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원, 텃밭, 스포츠 시설 등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확대해 가는 것, 곰곰이 생각해야 될 정책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먹거리는 생산한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로컬 푸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모든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건강을 고려하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정책을 실현하는 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건강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건강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각 영역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건강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시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성과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하는 건강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건강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웨어러블 기기 등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식생활과 개별운동 처방 등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건강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차원에서 건강 교육과 건강 도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흔히 교육의 목적, 학습의 목적을 지덕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지덕체라기보다는 채덕지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시대의 교훈은 사회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삶의 기본인 건강을 챙겨주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도시가 넥스트 시티입니다. 고맙습니다.